네, 삼성자산운용의 빛나는 얼굴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유. 창규 초이. 네네네. 보고 싶다는 반응이 거의 없어가지고. 여기 창규 초이 반갑다는 말이 지금 아유, 올라오는데요, 지금. 아유, 친구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잘 지내셨죠? 예, 너무 아쉽기도 했었고요. 네. 뭔가 제 인생의 한 축이 좀 사라진 것 같은 느낌도 들었었고요. 사라지다니요, 지금 예, 우리가. 예. 근데 그거는 매직을 그건 텐데요. 순간이었고요. 네. 예, 너무 좋더라고요. 아, 5시에 그럼요. 퇴근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뭔가 네. 이게 좀 피부에 좀 윤기가 좋아지셨는데 마지막 뵀을 때보다. 네네네네. 네, 보통은 이제 카메라 마사지라고 그러는데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은 휴가 마사지로, 네. 네, 휴식 마사지로. 실물이 훨씬 빛나는. 아유, 부럽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한 주 동안 ETF는 어떻게 잘 움직였습니까? 예, 오늘이 이제 제가 수요일 날 방송하겠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목요일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이 예, 사랑하시는. 예, 만기일 전날 좀 방송을 꼭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네. 수요일 날 방송을 하게 된 거고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일단 6월 만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6월 만기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정규 애널리스트님 저의 스승인데요. 이분께서 쓰신 보고서를 제가 발췌를 갖고 왔어요. 근데 아마 이 문장을 읽어드리면 굉장히 혼돈이 오실 거예요. 6구 스프레드 시장 가격과 6월물 선물 시장 베이시스의 강세 반전 시 국내 기관 투자자의 차익 매수 유발 가능할 것. 혹시 해석이 좀 되시나요?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뭐 강세 매수.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수요일 날 날짜를 좀 잡았고요. 요 얘기부터 좀 드릴게요. 6월 만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주요 지수의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제가 종목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MSCI가 한국을 선진국 대상 관찰 국가로 넣을지 안 넣을지도 아마 오늘 새벽에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만기에 뭐 직접적인 영향은 못 주겠지만 한국이 선진국 관찰 대상에 들어갔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래도 좀 글로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호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뭐냐면은요. 저는 너는 시장 방향성을 뭘로 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려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6월이 만기고 9월물이 이제 새로이 최근월물이 되지 않습니까? 네. 9월물의 가격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선물이라는 것은 미래 가격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기가 되는 6월물은 이제 잊으셔도 되고요. 네. 예, 9월물 가격을 보시면 되는데 불행하게도 9월물이 6월물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 네, 탱고 그래서- 탱고. 예. 그래서 그거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예, 좀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균 애널리스트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6-9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6월물과 9월물의 가격 차이다. 요 뜻이고요. 6월 6 빼기 9 예, 6 빼기 9 마이너스 3 아니고요. 6월물, 9월물 스프레드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6월물과 9월물의 가격 차이가 결국은 시장의 강세 또는 약세 여부를 결정할 거다. 요 말씀을 적어 놓으신 거고요. 흔히 거기서는 6구 스프레드라고 해요. 네, 그냥? 6구 스프레드. 아. 예. 또 다른 말로는요. 1 스프레드라고 그래요. 1 스프레드. 예. 1? 예. 제1 스프레드. 아. 그러면 6 12 그러니까 6월물을 12월물로 바꾸는 스프레드. 것을 2 스프레드. 아. 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그냥 흔히 스프레드라고 설명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요거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선물 6월물 가격과 9월물 가격의 차이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9월물은 만기가 3개월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받게 되는 이자를 더해주고요. 그렇죠. 대신에 6월물 만기는 내일이 6월물 만기입니다. 근데 6월 마지막 날까지 주식을 들고 있으면 뭘 받습니까? 중간 배당. 중간 배당. 그래서 선물 9월물은 중간 배당을 못 받기 때문에 선물 9월물 가격에는 이론적으로는요 중간 배당을 빼줘요. 네, 중간 배당을 빼주고 그리고 9월 만기까지 받게 되는 이자 비용을 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온 가격이요. 근데 한 가지 좀 약간 이제 퀘스천 마크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게 6월 중간 배당이에요. 예, 6월 중간 배당은 내가 얼마가 나올지를 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작년 6월에 중간 배당 나왔던 숫자를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계산된 6, 9 스프레드의 이론 가격은 플러스 0.6포인트입니다. 이론 가격은. 근데 오늘 6, 9 스프레드가 시장에서 거래가 됐을 거지 않습니까? 네. 얼마에 거래가 됐었냐면 마이너스 0.2포인트로 거래됐습니다. 이론적 가격보다 0.8이 더 싸게 거랬던 거예요. 네. 이럴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9월물 선물 가격이 좀 더 싸고 반대로 얘기하면
선물을 갖고 있는 게 이득이라는 얘기예요. 현물을 팔아야지. 주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음흠. 이제 내일 만기일이긴 하지만 내일까지 오늘처럼 스프레드 가격이 약세를 보일 경우에는 네. 주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 선물을 갖고 있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옵니다. 오늘 댓글창에 뭐 다른 아시아 증시 좀 좋았는데 네. 한국도 유독 약했다는 의문들이 많았었는데 네네네. 그 선물 가격 차이가 좀 오늘 장에 영향을 줬다고 맞습니다. 봐야 될까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마이너스 스프레드 가격을 누가 만들었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급이거든요. 네. 예, 외국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화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네. 예, 이거는 또 아마 여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화면을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이 스프레드 시장도 별도의 선물 시장처럼 화면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네. 예, 별도의 선물 시장처럼 거래되는 또 하나의 시장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혹시 외국인들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예, 솔프로님 보이시죠? 보이네요. 예, 오늘 네. 외국인들이 스프레드를 얼마 정도 매도를 했죠? 마이너스 14,000계약. 많이 했네요. 예. 14,000계약을 스프레드 시장에서 매도 쳤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선물 6월물 매도도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선물 9월물 매도로 넘겼다는 넘겼다는 얘기예요.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매도 9월 포지션을 롤오버했다. 예, 매도로 로버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서 스프레드가 떨어졌고요. 음흠. 예, 6구 스프레드가 떨어졌고 수급적인 요인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 현물은 팔자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거고. 현물은 팔자가 나왔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고 이걸 본 사람들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선물 9월물에 대해서도 매도로 로버를 계속 유지하네. 이 정도면은 좀 먹을 만큼 좀 장이 빠질 만큼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네. 선물 외국인들 쪽에서는 아직 배가 고프다. 더 빠질 것 같다. 음.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아시아 증시의 강세에 또 호응을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지는 일단 않습니다. 일단 네. 좋지 않고요. 예, 뭐 좋은 말씀 드려야 되는데 간만에 나와서 좋은 말씀 드려야 되는데 좋지 않고요. 내일도 그냥 그 선물 6월물 가격이랑 선물 9월물 가격을 그냥 동시에 띄워놓고 보세요. 음흠. 동시에 띄워놓고 보셔야 되고 선물 9월물이 6월물 가격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네. 0.6이 위에 있어야 되니까. 예, 0.6 정도까지 위에 있어야 됩니다. 0.6포인트 정도까지 위에 있어야 됩니다. 위에 있어주면 오늘 나왔던 거 반대로 주식을 사고 선물을 때리는 그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건데 계속 오늘처럼 밑에 있으면 재미없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현상들은 뭐 비단 내일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국은 선물이라는 것은 제가 강조드려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ETF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지수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네, 테마나 섹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파생형 ETF가 워낙 거래가 잘 되니까 지수 플레이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결국은 내일 선물 가격과 근월물 선물 가격을 보시면서 단기적인 시장에 대한 뷰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플레이가 될 것 같아서 네. 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영국에서 그 한국 코스피 3배짜리가 나왔대요. 아, 그래요? 네. 위로 3배. 유류세배겠죠? 설마 예, 인버스 세배인가? 근데 영국은 좀 재밌는 나라인 것 같아요. 제가 네. ETF를 리서치하면서 영국의 테슬라 2배, 음.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대해서 테슬라 2배를 추정하는 3배를 추정하는 그런 상품도 나온 게 영국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국이 그래서 워낙 도박이 잘 발달돼 있죠. 아무래도 영국은 좀 자유주의 좀 네. 그런 좀 문화가 좀 강하다 보니까 참고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금융 그 당국의 스탠스가 보호 이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 금융 소비자들은.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허용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일 만기일인데 뭐 딴 거 보실 필요 없이 선물 6월물 가격, 선물 9월물 가격 계속 비교해 보시면서 둘이 가격이 비슷하면 안 좋은 거고요. 선물 9월물 가격이 6월물 가격보다 좀 위에 있으면 좀 긍정적인 만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마이너스 0.2 스프레드가 0.6까지 올라가면 일단 플러스로 정상. 반전, 그렇죠. 플러스 플러스로 반전해야 반전을 되고. 해야 되고요. 0.6까지 가면 이제 이론적 가격까지. 네, 0.6까지 가면은 정말 오늘 그 프로그램 매수가 대규모로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는 뭐 코스피 200 ETF나 레버리지 ETF로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을 짜시는 게 좋죠. 네. 네.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내일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종목도 바뀌어요. 코스피 200 종목도.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네, 어떤 종목? 예, 종목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충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충격이라는 건 뭐냐면
저 같은 ETF는 기계예요, 기계. 감정이 없어요. 그냥 딱 숫자 나오면 그 사야죠. 숫자만큼 무조건 사는 거예요. 숫자 나오면 그 숫자만큼 무조건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치만 이 종목이라는 게 유동성이 정해져 있거든요. 유동성이 아무리 뭐 큰 종목이라도 유동성이 무한대 또는 유동성이 엄청 적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계적으로 사야 되는 수요 대비해서 유동성 그 종목의 거래대금이랑 비교를 한 숫자예요. 여기 보시면은 SD 바이오 센서가 유동성 그러니까 거래되는 유동성 대비해서 편입 규모가 꽤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충격이 5.6, 여기선 플러스 5.6이니까 그만큼 유동성 하루 거래대금 대비해서 한 뭐 두세 배, 5일치 정도 기계적으로 사야 되는 수요가 많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거고요. 5일치 거래대금을 한 방에 사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한일시멘트 제가 이것도 코스피백 정기 변경 종목 발표되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에서 사야 되는 그런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거래가 안 돼가지고 한일시멘트도 내일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반대의 종목도 있을 수 있겠죠. 제외되는 종목들. 제외되는 종목 중에서는 SK 디스커버리. SK 디스커버리가 제외되는 편출되는 매도 수요보다 하루에 거래되는 유동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열흘치가 나가네요. SK 디스커버리라든지 또는 뭐 부강약품 이런 종목들은 빠지는 종목인데 부정적인 임팩트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 150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유니테스트라든지 크리스 FNC 같은 종목은 거래되는 유동성에 비해서 좀 패시브에서 사야 되는 수요가 좀 많은 종목이고요. 반대로 웹젠 같은 종목은 좀 팔아야 되는 수요가 좀 많은 종목들이니까 요거 한번 내일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지수 종목 교체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내일은 유동 비율도 바뀌어요. 유동 비율이 제가 예전에 뭐 유동 골뱅이 얘기 드리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진짜 저희 골뱅이 특집 한번 하기로 했었는데 유동 특집.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네. 카카오페이 오늘 카카오페이 뭐 좀 많이 떨어지죠. 블록들 얘기가 나오면서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네. 보호 예수가 끝나면서 보호 예수는 그 기간 동안 못 팔도록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비유동 주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호 예수가 끝나버리면 유동 주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종목은 유동 주식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시총 비중이 늘어나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시총이 10조짜리가 보유예수가 10% 걸려 있으면 네. 실제 못 파는 1조만큼은 유동비율에서 빼주는 거죠. 시총에서 빼주는데 요번 보호예수가 끝났기 때문에 이 1조도 더해주는 거죠. 더해주는 거죠. 네, 뭐 어떻게 보면 좀 뭐 병주고 약주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패시브 수급 관점에서는 유동 비율이 늘어난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카카오페이는 ETF나 인덱스 펀드들이 사줘야 된다. 더 담을 수밖에 없군요. 네, 담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근데 시크릿해요. 얼마를 잡는지는 그러니까 그 유동 비율 숫자는 알려주지 않아요. 아, 그래요. 요거는 유료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자리에서 이거를 얘기해 버리면 큰일 나요. 네. 이건 돈 주고 사야 되는 종목이 대신에 유동 비율이 늘어난다. 그래서 네. 그거 얼마면 됩니까 그거? 예? 얼마면 돼요? 글쎄요. 아마 그냥 일반 개인 투자들한테는 안 팔 것 같고요. 저처럼 뭐 ETF나 아니면 인덱스 펀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고객들한테만 파는 걸로 알고 근데 있습니다. 얼마인지 알려주면 정프로님이 사줍니까? 아주 사서 우리 시청자분들 알려드려야죠. 스타벅스보다 비쌀 텐데. 그래서 내일은 뭐 한 세 가지 정도 이벤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 9월물 가격과 6월물 가격 항상 비교해 보시면서 네. 9월물 가격이 위에 있는지 체크하시고 또 간밤에 MSCI 관련해서 한국을 선진국 관찰 대상에 넣을지 안 넣을지 그것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요 종목들 주요 지수 종목들 바뀌니까 네. 바뀌는 종목들과 거래대금 비교하시고요. 유동 비율 늘어난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한번 눈여겨 보시면서 종가의 ETF 특히 패시브 수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체크하시면 내일 하루가 금방 갈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내일 볼 게 많네요. 네, 저희 ETF 업계에서도 내일은 진짜 힘들어요. 아, 바쁜 날이에요. 네, 진짜 바빠요. 네, 그래서 뭐 종목 교체도 있고 또 네. 유동 비율 교체도 있으니까 리밸런싱 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정도 하면 될까요? 네, 하나만 더 할까요? 네, 좋습니다. 간만에 왔으니까 네. 하나만 더 신규 상장되는 ETF 두 가지 또 말씀드릴 건데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아유 이제 S&P 500은 전쟁이에요 전쟁. 예. 서로 돼야 되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강하고요. 야. 지금 장이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S&P 500 ETF랑 나스닥 100 ETF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꾸준히 사주시고 계셔서 아마 S&P 라인업이 없는 운용사들은 빨리 S&P 500 ETF를 상장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로 NH 아문디에서 미국 S&P 500 ETF를 상장했고요. 5월 31일 날에는 아리랑 한화자산에서도 S&P 500 ETF를 상장을 했습니다. 참고로 종목명에 S&P가 들어간 ETF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S&P가 들어간 게 네. ETF가 네. 31개입니다. 31개. 31개. 네. 네. 31개 하려고 했는데. 아, 그런가요? 네. 베스킨라빈스 31개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재미난 ETF 하나 네. 상장해 가지고요. 이것도 하나로인데요. 글로벌 백신 치료제. 백신 치료제. 네, 백신 치료제 ETF? 뭐뭐 들어가 있을까요? 이제 와서 백신 치료제라니. 네. 파이자. 네. 오, 파이자. 오, 1등인데. 모더나. 10%짜리. 모더나. 네, 그리고 릴리, 모더나, 뭐 네. GSK, 길리어드. 머크, 그러니까 사노피 이런 종목들 들어가 SK 있는. 바이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글로벌이기 때문에 아마 사이즈로 따지면은 SK나 삼바가 네. 아마 저기 하위 정도에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예. 음. 그래서 아마 뭐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또는 코로나가 또 가을에 또 다시 한번 또 유행할지 모른다. 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ETF 상장이 아닌가 싶고요. 네. 예, 파이자를 사고 싶다. 그러면 이 ETF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GSK도 있네요. 네. 뭔지 아시죠, GSK? 아 그럼요. 네. 네. 그럼요는 모르는 건데. 매년마다 맞고 있습니다. 네. 독학 백신. 그 스키. 네. 자, 그러면 네.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네. 새로 나오는 ETF까지 확인해봤고요. 네.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뵈면 될까요? 네.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뵀을 때는 네. 제가 이제 외국인들이 얼마만큼을 롤오버 했는지 이런 숫자를 좀 말씀드릴 테니까 만기 네. 리뷰. 네, 그거는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외국인들이 롤오버를 작년까지만 해도 매수 롤오버를 했었어요. 음흠. 매수. 즉 선물 매수를 너무 많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음 몰물 매수로 넘겼다. 이런 말씀이고요. 결국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뜻이었는데 3월 달부터 바뀌었었거든요. 네, 3월 달부터 15,000 계약 매도 롤오버로 바뀌었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컸었던 게 네. 그 전까지는 순매수 상태였기 때문에 선물 매수를 많이 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순매도로 바뀌었으니까 아마 네팅 쳐보면은 굉장히 많은 매도를 했다라는 뜻이죠. 예, 그러면서 뭐 기억나시겠지만 3월 이후에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그 롤오버의 포지션 숫자 또는 규모가 단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는 굉장히 큰 징표가 되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잠시 후에 이제 김지산 센터장이 오시는데요. 로봇 관련된 얘기를 아주 재밌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대기 타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